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승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5년도 계정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번 영상은 주로 개인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주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부의 무상 이전을 조금 더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자산을 증여해줬다. 무상 이전이죠. 여기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큰 재산을 상속을 해줬다. 역시 무상 이전입니다. 이런 무상 이전을 최대한 줄이면서 무상 이전 시에 세금을 좀 더 납부하도록 하면서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혹은 복지 등을 구축해서 사회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죠. 이번 세법 개정에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부과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대상이라 함은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토지 건물을 얘기하는 부동산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 같은 거죠. 여기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주식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좀 더 설명을 해보죠. 양도소득세라 함은 내가 100원에 산 물건을 예를 들어 150원에 팔았어요. 그럼 50원의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이 50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보죠. 아까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고 했죠. 자, 아버지가 1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이것을 5억 원 시기에 어머니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했고 어머니는 이것을 10억 원이 될 때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양도 차익은 얼마일까요? 어머니가 취득한 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이기 때문에 5억 원이죠. 제3자에게 팔았을 땐 10억 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양도 차익은 5억 원이 됩니다. 그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거죠. 이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문제는 어머니가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즉 어머니는 10억에 팔았고 아버지는 1억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9억 원이 되는 거죠. 9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양도 차익의 폭을 넓혀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만들겠다는 거죠. 즉 이것은 아버지가 취득한 부동산을 어머니의 증여한 방법을 이용해서 어머니가 더 많은 자산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몇 년 전에 늘어났거든요. 규제가 더 강화된 거죠. 자,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자산에 포함이 됐는데 주식은 10년이 아니라 1년에 한정됩니다. 자, 상장 주식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이 주식을 배우자나 혹은 자녀, 직계존비속 다 포함해요. 자녀에게 증여한 후 이 자녀가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아버지가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0만 원치 샀어요. 근데 이게 운이 좋아서 2,000만 원이 됩니다. 2,000만 원이 된 시점에 제 딸에게 2,000만 원에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에 대한 2,000만 원짜리 주식이 좀 있다가 한 4,000만 원, 수 배가 올랐어요. 그럼 딸은 4,000만 원과 4,000만 원 시절에 이 주식을 팔면 4,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4,000만 원과 2,000만 원에 대한 차이, 이 차이 2,00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문제는 딸이 증여받고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아버지의 취득가액인 1,000만 원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1,000만 원과 4,000만 원의 차이인 3,00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지나고 양도하면 문제가 없고요. 근데 어떤 주식이냐, 이 대상이 된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해당돼요. 그럼 상장 주식의 대주주는 어떤 조건인가?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즉 상장 주식의 어떤 한 회사의 상장 회사의 1%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근데 1%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1%의 숫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한 회사에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가 1,400만 명이라고 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범접하기가 어려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주로 어떤 그 재벌가라든가 혹은 그와 관계된 큰 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비상장 주식도 포함이 돼요. 근데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조건 관계없이 모든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주주들이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가족 중심이고 혹은 공동 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거의 해당이 없어요. 근데 비상장 주식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겐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몇 년간 크게 활용되었던 절세 솔루션이 있는데 바로 이익소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소각이 뭐냐면 대표이자 대주주인 남편이 자기의 주식을 증여세 공제 한도인 6억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는 역시 같은 가격에 회사에다 양도를 해요. 그러면 6억을 받죠. 그 배우자는 6억을 받을 것이고 6억을 받고 나서 회사는 그 양도받은 주식을 소각을 해서 주식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배우자는 6억을 받는데 증여세도 안 내죠. 소각을 할 때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배당소득세도 안 내죠. 당연히 소득세가 없으니까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안 내요. 세금 거의 없이 6억이란 회사 돈을 배우자가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도 되고요. 거꾸로 한 거는 배우자 주식이 있을 때 대표인 남편에게 6억 한도에 증여를 하고 이 주식을,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다 양도하고 회사는 이것을 소각해서 이 남편은 6억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세금 거의 없이. 이러한 어떤 획기적인 솔루션, 그 절세 솔루션인데 이 절세 솔루션을 이제는 바로 활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증여받고 1년 뒤에나 돼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1년 뒤에는 주식 가치가 바뀌잖아요. 6억짜리가 7억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는 시기 동안 어떤 세금 이슈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2025년 개정세법에서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말이 참 어렵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이 9% 구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법인세를 내는 그 세율 구간은 법인의 이익이 2억 미만일 경우 9%,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를 내요. 3천억 초과하면 24%인데 24% 내는 회사들은 거의 대기업들일 것이고요. 우리는 대체로 2억 미만일 경우에 9%와 그리고 200억 미만일 때 21%에 많이 집중을 하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이제 9% 구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2억 미만의 수입을 창출했다 하더라도 19%의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주로 부동산 임대법인과 그리고 배당이나 혹은 이자로 영유하고 있는 법인을 얘기하는데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번 회사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사업소득이 아닌 우리 흔히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임대소득 혹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러한 그 소득들이 전체 매출액이 50% 이상이 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9% 구간을 없애고 19%로 바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2억 미만이면 9%인데 2억 미만의 2억 미만의 소득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9%로 중과하겠다는 뜻이죠.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어떤 임대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서 자산의 무상 이전과 임대법인을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